오늘 아침에도 바나나 드셨나요? 드신 분들, 잠깐만요. 이 영상 꼭 끝까지 봐주세요. 제가 지금 드릴 말씀이 솔직히 처음엔 방송에서 꺼내기가 망설여졌습니다. 과일이 나쁘다고 하면 누가 믿겠나 싶어서요. 그런데 더 이상 말씀 안 드리면 안 되겠다 싶었어요. 제 외래에서 매주, 정말 매주 신장 수치가 갑자기 나빠져서 오시는 분들을 뵀거든요.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즐겨 드시는 게 있었습니다. 과일이었어요. 건강하게 사시려고 챙겨 드신 바로 그 과일이 사실은 신장을 조용히 망가뜨리고 있었던 겁니다. 오해하실까봐 먼저 말씀드릴게요. 과일이 무조건 나쁜 게 아닙니다. 젊었을 때, 신장이 튼튼할 때는 괜찮습니다. 문제는 60세가 넘으면서부터예요. 신장이 나이를 먹으면서 조용히 티나지 않게 기능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신장이 약해진 상태에서 예전처럼 과일을 드시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저는 무섭기만 한 말씀만 드리려는 게 아닙니다. 드시면 안 되는 과일 3가지를 말씀드리고 반대로 신장에 오히려 도움이 되는 과일 3가지도 함께 알려드릴 거예요. 나쁜 것만 빼앗아 가는 게 아니라 대신 드실 수 있는 것도 드려야 진짜 도움이 되는 거니까요. 그런데 본론 들어가기 전에 꼭 짚고 가야 할 게 있어요. 아마 유튜브에서 이런 영상 여러 개 보셨을 거예요. 어떤 의사는 파인애플이 좋다 하고 다른 의사는 나쁘다 하고 어떤 분은 바나나 드세요 하고 어떤 분은 절대 드시지 말라고 하고 헷갈리시죠? 당연합니다. 근데 그게 누가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이유가 있어요. 신장이라는 게 사람마다 지금 상태가 다릅니다. 의학적으로는 사구체 여과율이라고 하는 수치로 신장 기능을 측정하는데요. 이게 90이면 거의 정상, 60 이하로 떨어지면 주의가 필요하고 45 밑으로 내려가면 식단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신장 기능이 90인 분께 좋은 음식이 45인 분께는 위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의사마다 말이 다른 게 아니라 대상이 다른 겁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60세 이상, 특히 신장 기능이 살짝 떨어지기 시작하셨거나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신장이 지금 괜찮은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병원에 가지 않고도 집에서 확인할 수 있는 신호가 2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거품료입니다. 소변을 보실 때 변기에 거품이 많이 생기고 한참 지나도 그 거품이 안 없어지신다면 주의하셔야 해요. 신장이 단백질을 제대로 걸러주지 못하면 소변에 단백질이 섞여 나와서 거품이 생깁니다. 2번째는 야간뇨입니다. 밤에 잠을 자다가 2번 이상 화장실을 가신다면 그것도 신장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어요. 물론 다른 이유도 있을 수 있으니 꼭 검사를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런데 이 2가지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을 특히 더 귀담아 들으셔야 합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신장을 망치는 과일 3번째부터 시작할게요. 3번째, 바나나입니다. 바나나요? 바나나가 왜요? 하실 거예요. 저도 처음 환자분들께 바나나 얘기 꺼낼 때마다 그런 반응을 받습니다. 바나나는 워낙 건강 음식의 대명사처럼 알려져 있으니까요. 에너지도 나고 소화도 잘 되고 혈압에도 좋다고들 하니까요. 그런데 바나나에는 칼륨이 아주 많이 들어 있습니다. 칼륨이라는 게 원래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성분이에요. 심장 박동을 조절하고 근육이 움직이는데도 필요합니다. 문제는 칼륨이 너무 많아질 때입니다. 건강한 신장은 혈액 속에 칼륨이 넘쳐나면 소변으로 걸러서 내보내거든요. 그런데 신장 기능이 떨어지면 이걸 제대로 못 걸러냅니다. 칼륨이 혈액 속에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심해지면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기 시작합니다. 고칼륨 혈증이라고 하는데 이게 심각해지면 심장이 갑자기 멈출 수도 있어요. 실제로 제 환자분 중에 70 초반의 할머니 한 분이 계셨어요. 혈압이 있으시고 심장 기능이 살짝 떨어진 상태였는데 매일 아침 바나나 2개씩 드셨거든요. 혈압에 좋다고 어디서 들으셨다면서요. 어느 날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리고 손발이 저리다 해서 응급실에 오셨는데 혈액 칼륨 수치가 위험 수준까지 올라와 있었습니다. 바나나 때문만은 아닐 수도 있지만 그분의 식단에서 가장 먼저 제가 제안한 것이 바나나였어요. 그럼 바나나는 이제 절대 못 드시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신장 기능이 아직 정상에 가까우신 분들은 일주일에 2~3번, 반 개 정도는 괜찮습니다. 단, 아침 공복에 드시는 건 피하세요. 빈속에 칼륨이 한꺼번에 흡수되면 신장에 부담이 더 갑니다. 그리고 신장 기능이 이미 떨어지셨다면 주치의 선생님께 칼륨 제한이 필요한지 먼저 여쭤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3번째보다 2번째가 더 충격적입니다. 여름철에 특히 많이 드시는 그 과일이거든요. 2번째, 수박입니다. 여름에 수박 안 드시는 분이 계실까요? 시원하고 달고 수분도 많고 무더운 여름날 수박 한 조각은 정말 청량제 같죠? 게다가 수박은 이뇨작용이 있어서 신장에 좋다고 알고 계신 분들도 많아요. 오줌이 잘 나오면 신장이 시원하게 일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수박에는 칼륨도 많지만 당분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수분이 많다는 게 신장이 건강할 때는 좋지만 신장이 약해진 상태에서는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수분이 너무 많이 들어오면 신장이 그걸 전부 처리해야 하거든요. 약해진 신장에게 갑자기 이를 몰아주는 셈이에요. 거기다 당분이 높으면 혈당이 올라가고 혈당이 오르면 신장의 사구체, 그러니까 신장의 필터 역할을 하는 아주 작은 혈관들이 손상을 받습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이 특히 조심하셔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더 큰 문제는 수박을 드시는 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녁에, 심지어 취침 직전에 수박을 드세요. 시원하니까요. 그런데 저녁에 수박을 드시면 신장은 자야 하는 시간에 혼자 야근을 하게 됩니다. 낮에는 우리 몸이 활동하면서 신장을 도와주는 기관들이 같이 움직이는데 밤에는 신장이 혼자 거의 다 감당해야 해요. 그 시간에 수박 당분과 수분과 칼륨이 한꺼번에 들어오면 신장이 정말 버겁습니다. 그래서 수박을 드실 거라면 낮에 식후에 한두 조각만 드세요. 저녁 6시 이후에는 가능하면 자제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당뇨가 있으시거나 신장 수치가 좋지 않으신 분들은 주스로 갈아 드시는 건 더욱 피하셔야 합니다. 섬유질 없이 당분과 칼륨이 한꺼번에 흡수되거든요. 잠깐, 여기서 정말 중요한 말씀 드릴게요. 지금까지 바나나와 수박을 말씀드렸는데 솔직히 저도 이 2가지를 먼저 말씀드리면서 어르신들이 설마 이게 문제인 줄 아실까 싶었어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제가 의사 생활을 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케이스들을 돌아보면 대부분이 한 가지 과일 때문이었어요. 그 과일은 바나나보다 더 칼륨이 많고 수박보다 더 많은 분들이 드시고 있고 무엇보다 가을과 겨울에 드시는 과일이라 여름철 수박처럼 계절 음식으로 인식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자, 이제 말씀드릴 신장을 망치는 과일 1위.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1위는 바로 감입니다. 홍시, 연시, 곶감까지 전부 포함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감이라고 하면 가을에 처마 밑에 주렁주렁 매달려 있던 우리 어렸을 때부터 참 정겨운 과일이잖아요. 할머니 댁에 가면 꼭 있던 그 과일이요. 혈압에도 좋고 소화에도 좋고 피부에도 좋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인지 어르신들 중에 가을이 되면 매일 한두 개씩 드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런데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 중에 이게 사실 가장 드리기 조심스러웠어요. 왜냐하면 감은 우리 어르신 세대분들께 그냥 음식이 아니라 추억이고 계절이고 가족의 기억이거든요. 그걸 제가 갑자기 드시지 말라고 하면 황당하게 느끼실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진실을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감에는 칼륨이 바나나보다 더 많이 들어 있습니다. 감 한 개, 중간 크기로 하나에 들어있는 칼륨의 양이 바나나 한 개보다 더 많아요. 그리고 홍시, 연시처럼 무른 감은 당분도 굉장히 높습니다. 여기까지만 들어도 신장에 부담이 되는 조합인데 감에는 한 가지가 더 있어요. 타닌이라는 성분입니다. 타닌은 떫은 맛을 내는 성분인데 이게 장에서 여러 물질이 흡수되는 방식에 영향을 줍니다. 신장이 약하신 분들은 이 조합이 특히 부담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곶감은 더 조심하셔야 해요. 곶감은 감을 말린 것이잖아요.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칼륨이 훨씬 더 농축됩니다. 부피는 작은데 칼륨은 생감보다 몇 배나 많아요. 겨울에 간식으로 곶감 두세 개씩 드시는 분들, 신장 기능이 떨어지셨다면 정말 주의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제 환자 중에 50대 후반 남성분이 계셨는데 당뇨는 있었지만 신장 수치는 그나마 유지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해 가을에 갑자기 수치가 크게 나빠졌어요. 식사나 약은 달라진 게 없는데. 자세히 여쭤보니 그해 가을에 시어머니께서 감을 많이 보내주셔서 매일 두세 개씩 드셨다는 거예요. 딱 한 달 사이에 신장 기능이 눈에 띄게 떨어진 거였어요. 그렇다면 감은 이제 평생 못 드시냐고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신장 기능이 아직 괜찮으신 분이라면 일주일에 한 번, 한 개 정도는 드실 수 있어요. 그런데 이미 신장 기능이 떨어지신 분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주치의 선생님과 꼭 상의하신 후에 드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가을에 감이 보고 싶으시면 차라리 감 사진을 찍어서 간직하시고 대신 제가 곧 말씀드릴 다른 과일로 계절감을 느끼세요. 자, 이제 신장을 살리는 과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이 오늘 제가 정말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에요. 먹지 말라는 것만 알면 너무 답답하잖아요. 대신 드실 수 있는 것, 오히려 신장을 도와주는 것도 알고 가셔야죠. 첫 번째, 사과입니다. 사과는 칼륨 함량이 상대적으로 낮고 케르세틴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어서 신장의 염증을 줄여주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사과에 포함된 식이섬유가 장 속의 노폐물을 처리해서 신장이 해야 할 일을 일부 대신해 줄 수 있다고도 해요. 그래서 사과는 신장이 약해지신 분들께도 비교적 안전한 과일입니다. 단, 껍질째 드시는 게 좋고 주스로 드시는 건 피하세요. 껍질에 식이섬유가 있고 주스로 만들면 그게 다 사라지거든요. 하루 반 개에서 한 개, 오전 중에 드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저녁에 드시는 것보다 낮에 드시면 신장이 훨씬 여유 있게 처리할 수 있거든요. 두 번째,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는 칼륨 함량이 낮으면서도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을 가지고 있어요. 이 안토시아닌이 신장의 사구체, 아까 말씀드린 아주 작은 필터 혈관들을 보호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신장이 손상되는 과정에
산화 스트레스라는 게 크게 작용하는데 블루베리가 그걸 줄여준다는 거예요. 하루에 한 줌, 20알에서 30알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것도 너무 많이 드시면 오히려 부담이 될 수 있으니 과하지 않게요. 세 번째, 크랜베리입니다. 크랜베리는 우리나라에서 아직 생소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데 신장 건강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크랜베리 속의 성분이 방광과 요로에 세균이 달라붙는 걸 방해해요. 어르신들, 특히 여성 어르신들께서 방광염이나 요로 감염이 잦으시잖아요. 그게 치료가 안 되고 반복되면 신장까지 올라가서 신우신염이라는 심각한 신장 감염으로 번질 수 있어요. 크랜베리는 그 고리를 끊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단, 설탕이 잔뜩 든 달콤한 크랜베리 음료는 안 됩니다. 무가당 크랜베리 주스이거나 말린 크랜베리라면 설탕 첨가가 없는 제품으로 드셔야 해요. 이제 오늘 말씀드린 것들을 하나로 정리해 드릴게요. 신장에 부담이 될 수 있는 과일 3가지, 바나나와 수박과 감. 이 3가지는 신장 기능이 약해지셨다면 줄이시거나 의사와 상담하신 후에 드시는 게 좋습니다. 반대로 신장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과일 3가지, 사과와 블루베리와 크랜베리. 이 3가지는 적정량을 오전 중에 통째로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딱 한 가지만 기억해 주세요. 과일도 약과 같습니다. 내 몸 상태에 맞게 먹어야 약이 되고 맞지 않으면 독이 될 수 있어요. 예전에 먹던 방식이 지금도 맞다는 보장은 없어요. 몸이 바뀌었으니까요. 그게 나이 드는 것의 현실이고 우리가 더 잘 알고 드셔야 하는 이유입니다. 저는 오늘도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모든 분들의 건강을 진심으로 걱정합니다. 병원에 오시기 전에 이런 것들을 미리 아시고 실천하시면 그게 가장 좋은 예방이에요. 이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혹시 주변에 과일을 열심히 드시는 어르신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살짝 보내드리세요. 모르고 계신 분들께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꼭 닿았으면 합니다.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